식당, 카페, 편의점 요런 휴게 음식업이나 일반 음식업을 갖고 있는 업종들에게는 슬편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슬편생의 한재문입니다. 자, 오늘은 또 아주 새로운 뉴스가 등장을 했죠. 근데 이번 주제는 좀 서울시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만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바로 월요일날 새로운 뉴스가 하나 딱 떴습니다. 서울시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소식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곧 서울시장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4월 7일인가 그랬거든요. 한 2주가량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거를 앞두고 이제 재난지원금을 한번 서울시에게 다시 한번 푸는 것 같아요. 1조 원 가량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어떤 건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편의점 채널이다 보니까 편의점 업종부터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편의점은 휴게음식업이라는 영업신고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치킨 이런 것들을 직접 조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자는 소매업이지만 영업신고증이 휴게음식업으로 나와 있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종에 한해서 집합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되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집합 제한 업종으로 들어가서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식당, 카페, 편의점 이런 휴게 음식업이나 일반 음식업을 갖고 있는 업종들에게는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을 별도로 한다고 합니다. 즉 만약에 내가 매출이 감소해서 4차 재난지원금 때 300만 원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3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소식이죠. 단 조건은 그 사업장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거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집합금지 업종이 또 있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이번에 똑같이 두 개로 나뉩니다. 즉 집합금지가 연장이 되었던 업종이 있고 이제 완화가 되었던 업종이 있어요. 중도 완화가 된 업종에는 1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집합 연장이 된 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치 연장 업종에는 유흥업소, 노래방, 체육시설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치 완화 업종에는 학원이나 겨울 스포츠 시설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르시겠는 분들은 바로 여기 위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와보세요. 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단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바뀐 부분이 있어요. 집합 제한 업종 중에서 19년도 대비 20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면 100만 원을 받고요. 감소했다면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정정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3월 22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사업장에게도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에 폐업을 했다면 코로나로 인한 폐업으로 간주를 하게 되었고 그 기준은 90일 이상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를 만들고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폐업을 했어야 그 기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미취업 청년에게도 이번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미취업 청년의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포함됩니다. 만 34세까지 대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번에 5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꼭 좋은 데 쓰셔서 얼른 취업하셔가지고 꽃길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그리고 법정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요거는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4월 중에 그 가구의 대표자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해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에도 지원을 한다고 밝혔고요. 이게 이름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 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엔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뭐 집에서 저희 뭐 나이가 많이 드신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그게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예 사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차등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그리고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분들에게는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단 시내버스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좀 안타까운 점인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운수 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수 업체에도 10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노선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막 이러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끼칠까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도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린이집도 사실 요즘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이제 저도 원래 본업이 마술사였다 보니까 공연문화예술인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저도 원래 한국 그 문화예술인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럼 지금은 아마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을 텐데
얼마나 작년 공연업계가 힘들었는지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주위에 굉장히 다들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아마 있는 문화예술인이겠죠. 기준은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고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뭐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뭐 정확히 얼마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작년에 대부분 이렇게 많이 소득이 없으시니까 아마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100만원을 지급을 따로 별도로 4차 재난지원금 별도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광업계 또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을 텐데 여기도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갑작스럽게 발표된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캐치하고 받을 돈은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러한 예산들이 고갈이 돼서 나중에 우리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거는 뭐 우리의 몫이겠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할 몫이겠고 일단 지금은 준다고 하니까 준다고 하는 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받아야 한다. 받을 건 받자 라는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나중에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의 단순한 생각.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렸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사실 제가 일상적인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맨날 뉴스가 막 이슈가 터지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안내들을 드리고 다시 일상적인 콘텐츠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